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장면을 촬영하거나 어떤 스토리를 촬영하실 때 그것이 잘 담길 수 있게끔 일단 한 8가지 기준을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지나 또는 교회 행사나 또 무슨 선교단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요것만 잘 체크해서 찍으시면 아주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로로 찍어 주셔야 됩니다. 가로로 찍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그 비디오 섹션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24 4K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24프레임이고 4K는 이제 아주 화질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0프레임의 HD 버전이나 FHD로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4K나 뭐 2K도 있고 8K도 있거든요. 그거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화질이 좋아지는 건데 문제는 편집할 땐 좋지만 이게 너무 용량이 커버리니까 적당하게 FHD 또는 HD 정도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로 촬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장소에서 한 그 어떤 포지션을 찾으셨으면 거기서 10초 이상 찍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 출연자나 뒤에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여기서 찍는 게 제일 이쁘고 또는 의미가 있겠다 싶으시면 여기 딱 쓰셔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10초간 움직이지 않고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자꾸 이런 어떤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게 편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잘 찍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초 이상. 그리고 찍으실 때 사실 사람이 아무리 멈춰서 찍는다고 해도요, 저도 그렇고 이게 약간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지는데 화면에서 보실 때는 되게 그 느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삼각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삼각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도 뭘 촬영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해서 하는데 요거는 참고로 이제 고릴라 삼각대라 그래가지고 이게 꺾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많이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다이소 가면은 뭐 5,000원이면 사거든요. 뭐 요렇게 해서 활용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삼각대를 작은 거라도 구매하셔서 활용하시면 훨씬 영상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자, 근데 삼각대가 너무 없다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너무 미니 종이컵인데 이런 종이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양옆을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서 이렇게 넣으면 얘가 한 2개 정도 겹쳐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가 씁니다. 네, 뭐 간단한 촬영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인간 삼각대, 이 팔을 이렇게 딱 잡으시고 어디 책상 같은 데 딱 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대주시면 흔들림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10초 이상씩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게 촬영하실 때 보통 보시면은 되게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찍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영상 사이즈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넓은 샷이 있어요. 익스트림 풀샷이라, 익스트림 와이드 샷이라고 했는데, 광활한 사막 이런 걸 찍으실 때는 정말 사막이 다 보이게끔, 또는 높은 옥상이나 산 정상에 올라가서 탁 찍는 것은 익스트림 와이드 샷이라고, 그런 샷이 하나씩 들어가면 되게 이제 시원한 거죠. 선교지에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뭐 병원이나 어떤 건물을 이제 찍으실 때 그냥 외경을 찍을 때 그냥 밑에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산이나 옥상이나 이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넓게 찍어 주시면 그게 굉장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샷도 시원하고 보기 좋고, 또 거기가 정보가 됩니다. 아, 여기는 어느 지역이구나 라고 해서 영상에 대한 효과가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드론이 있겠죠. 드론으로 이렇게
그 지역이나 그 위에서 이렇게 쫙 해주면 이제 여기 대충 어디구나 하는 순간 그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예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내부로 들어가시면 병원이 이렇게 이제 방이라든지 아니면 로비라든지 그런 데 찍으실 텐데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주는 것이 풀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풀샷. 그리고 이제 주인공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환자 되신 분하고 환자하고 뭐 의사가 됐던 이렇게 두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그 두세 사람 또는 5사람 정도까지를 잡아주는 걸 그룹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샷을 찍고 그 그룹샷을 또 한 10초 정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는 주인공 되는 사람을 찍어야 되겠죠. 그럼 원샷이라고 하는데 원샷은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자를 수도 있고, 그죠?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 무릎부터 허벅지 사이를 잘랄 수도 있고, 이 촬영할 때요. 그리고 허리 정도를 자를 수 있고, 지금 저처럼 가슴 정도를 이제 잘라주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잡아놓은 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풀샷 또는 니샷, 그 무릎을 잘라주는 걸 니샷, 허리를 잘라주는 걸 웨이스트 샷, 그리고 가슴을 잘라주는 것을 바스트 샷, 그리고 이렇게 얼굴만 잡아주는 걸 클로즈업, 그리고 이렇게 눈이나 코나 뭐 귀나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빅 클로즈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좀 다양한 사이즈를 이렇게 10초씩 잘라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굉장히 재밌고 다양한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주인공 되시는 분께서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겨우 만약에 앉는 정도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가는 정도라든지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좀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모습을 자체가 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걸 찍을 때 좀 저희도 조심스럽고 또 그런 굉장히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아픈 분한테 촬영하겠다고 막 이렇게 연출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네, 다음은 이제 인터뷰를 하실 때 조금 주의사항인데 뭐냐면 출연자가 직접 이야기를 이제 하게끔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 뭐 지금 배고프시죠? 지금 뭐 많이 편찮으시죠? 이러면 출연자는 네, 아니요, 이거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왜 배가 고픈지, 얼마나 식사를 못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든지, 지금 몸이 얼마나 아프신지, 왜 이렇게 아프게 되셨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의 어떤 주인공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주의사항은 너무 길지 않게, 보통은 저는 20-30초 내외로 얘기해 주세요, 또는 조금 길어지는 상황이면 1분 내외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분은 너무 짧게 막 그냥 아침에 밥을 안 먹었더니 그냥 배가 고프네요, 이렇게 5초도 안 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시죠? 1시간 넘게 막 한 달 전부터 돌아가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한 20-30초 또는 한 1분 내외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인터뷰 하시기 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오디오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이제 마이크가 하니까 소리가 이렇게 뒤로 가도, 그죠? 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괜찮죠. 근데 가령 오디오가 이 마이크가 없는 경우는 인터뷰를 하실 때 이렇게 이 공간이 너무 멀어지면 이게 울리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한 팔뚝 정도 길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 정도로 멀어지는 순간 이게 공간음이 생겨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가 있으면 공간음이 없어질 수 있고,
근데 마이크도 없는데 뭔가 좀 뒤에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핸드폰에 보시면 이 녹음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녹음, 여기 음성 메모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음성 메모를 누르셔서 이거를 이제 녹화를 마이크처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하시고 마이크처럼, 그리고 나중에 이 영상과 이 오디오 파일을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매칭시켜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중요한 이제 인서트 촬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가령 이 공간에 어떤 이 병원이라고 쳤을 때 편찮으신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찍을 때 누워 계신 그분의 모습, 또는 파르르 떨리는 눈, 아니면 주사 맞고 있는 그 주사 마늘, 뭐 이런 정도만 찍어도 좋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 이 주사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그 액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아프시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런 인서트를 하고, 또는 이제 이런 성경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성경책을 화면에 보여주면 뭐 하나님 이야기 또는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화면을 가득하게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찍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환자복에 어떤 묻어있는 어떤 핏자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아주 클로즈업 되는데 의미가 있는 걸 저희가 인서트 샷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서트를 근데 그래도 어려우실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럴 때는 뭘 참고하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 하고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추천하는 건 무조건 찍어야 될 게 십자가, 그리고 기도하는 손, 그죠? 그리고 울고 계신 눈, 그리고 힘들게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뭐 아주 멋있는 석양이라든지 뭐 이런, 또 밤의 그런 어떤 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찍어 놓으면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가기 되게 쉽고,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인서트 말고 그분만의 이야기는 기도 제목 안에 보면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다가 쓰러지셨고 아프시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보다 보면 이 연결되는 인서트 샷이 있거든요. 가령 샤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거동도 어렵다, 그러면은 뭐 그런 뭐 휠체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신발 한 짝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좀 연관된 이미지들을 잘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6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면 사진이라도 잘 기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사진이라도 좀 다양한 사이즈로 그런 순간순간들을 잘 촬영해 놓으시고, 표정 같은 것들 좀 잘 나오게 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찍으실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보는 거지?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대한 어떤 목적이 뭔지, 또 이걸 누가 보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믿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나를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세대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어린 세대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볼 건지를 한번 생각 좀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거기에 맞는 인터뷰라든지 거기에 맞는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가지를 쭉 길게, 되게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정리하고 그걸 감안해서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보낼 때는 이제 카톡보다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 올려서 링크로 보내주시는 게 제가 보니까 쉽고 또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 보시면 마이박스라고 하는 거는 30기가까지 무료고 구글은 15기가가 무료예요. 그래서 드라이브에다가 올려서 그 링크를 공유하시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설정이 있는데 그걸 해서 그 링크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가장 좋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화질이 조금 저하되는 건 있더라고요.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